안녕하세요. 김혜선입니다. 그렇다면 페이지를 어떻게 하면은 각 팀에서 다 잘 구성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기술적 SEO만 잘해도 웹사이트가 상위에 노출되기 쉬웠는데 지금은 구글 알고리즘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사용자에게 유용하고 검색어에 적합한 결과를 제공하고 또 그렇지 못한 콘텐츠는 또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또 적용하거나 검색 결과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SEO나 AEO에 가치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같이 전달하는 유용한 콘텐츠로만 만들어야지만 그게 색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콘텐츠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EAT라는 정의를 했었는데요. 전문성, 경험, 그리고 권위성, 신뢰성을 의미하고 제품을 실제 사용했거나 어떤 장소를 또 방문을 했거나 어떤 사람이 경험한 것들을 전달하는 등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지고 제작된 콘텐츠인가 여부를 판단해서 이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온페이지 SEO와 오프페이지 SEO가 있는데 온페이지는 웹페이지가 더 잘 보이도록 만드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웹사이트 안에서 직접 손볼 수 있는 요소들을 조정해서 검색 상위 결과에 노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키워드 설계입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검색하는 단어를 좀 잘 파악을 해서 롱테일 키워드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콘텐츠 속에 자연스럽게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AI 상담 솔루션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단어가 페이지 제목이나 본문 주요 문장, 이미지 설명 등에서도 등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또 이게 계속 하겠다고 남용을 하면은 오히려 품질이 좀 떨어져 보이니까 적재적소에 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포인트 페이지를 구조하는 건데요. 웹페이지에 눈에 안 보이지만 좀 중요한 표시들이 있습니다. 제목을 알려주는 뭐 타이틀 태그가 있고, 그다음에 메타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큰 제목은 뭐 H1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거 약간 노션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는 H2, H3로 정리하는 헤딩 구조 같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미지의 의미를 또 부여를 하게 해주는 알트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태그를 사용을 한다면 이제 검색 엔진이 이 페이지는 좀 정리가 좀 잘 된 콘텐츠구나 라고 하면서 콘텐츠에 대해서 높은 또 점수를 줍니다. 세 번째로는 구조화 요소를 최적화해야 하는데요. 이미지 최적화나 페이지의 속도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딱 들어갔을 때 로딩 시간이 길거나 트래픽이 좀 발생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검색 엔진은 로딩이 느리면 또 사용자 경험이 얘네는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또 용량을 줄이고 이미지에서는 알트 텍스트를 넣어서 검색 엔진이 내용을 이해하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프페이지 SEO, AEO는 다른 사람이 우리 회사를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언급해 주는가입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저희 고객사나 저희 파트너사들이 해주시면 좋은 액션들인데요. 검색 엔진이 뭐 단순히 내가 한 말만 보지 않고 다른 누가 나를 추천해 주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평가를 해주는데 이걸 우리는 아까 앞단에 상현님이 작성하신 백링크라고 하는데요. 다른 신뢰할 만한 사이트가 우리 페이지를 링크를 해주거나 SNS나 뭐 고객사의 홈페이지에서 우리 회사가 언급되면 검색 엔진은 이 회사는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신뢰도를 또 높여줍니다. 그래서 오프 페이지는 결국 저희 스펙트라의 콘텐츠 외교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제품의 콘텐츠를 세상에 알리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직은 SNS 게시글이 없지만 SNS를 만들어서 게시글을 홍보하고 링크를 삽입하기 위해 이메일 뉴스레터를 세일즈들이 보내기 위해 뭐 저희 홈페이지를 연결하기 버튼을 추가하거나
파트너사들이 저희랑 협업을 하거나 고객사들이 기사를 냈을 때 이제 저희 브랜드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 드리거나 요청을 해서 언급되게 저희를 조금 더 언급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릴리즈를 할 때마다 저희는 그냥 뭐 슬랙에만 저희끼리만 공유를 하고 있는데 릴리즈된 내용들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저희 타운홀 발표자료도 또 업로드를 하잖아요. 거기에도 같이 공유를 또 하면은 오프 페이지의 SEO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그러면 각 팀에서는 우리는 도대체 뭘 써야 되나요? AO를 하기 위해 어떤 컨텐츠를 쓰면 좋을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크게는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이 실제로 검색할 만한 문제 중심의 롱테일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롱테일 키워드 중심의 컨텐츠입니다. 우리 제품이 어떤 문제를 고객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고객이 우리의 제품을 또 사례를 가지고 와서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지, 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떤 이슈가 터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업데이트 할 만한 인사이트가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는 글이 가장 먼저 검색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객의 고민이나 궁금한 걸로 시작해서 스펙트라가 줄 수 있는 해답으로 끝나는 구조가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 제품의 철학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콘텐츠인데요. 단순하게 뭐 디옥스는 이렇습니다. 코어 플러스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이렇습니다에 대한 기능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기능을 만들었는지, 타사와는 또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용자 경험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검색 엔진이 아니라 검색 엔진도 읽지만 사람도 블로그를 읽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글도 같이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만드는 콘텐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A/B 테스트를 했는데 뭐 전환율이 이렇게 올랐다. 실제 고객 10명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개선했다라는 등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가지고 업로드를 한다면 검색 엔진에도 신뢰 신호가 되고 이제 실제로 읽는 유저들한테도 설득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작성할 때 이건 안 되는데? 라는 이건 안 되는데 라는 이제 유의할 점들이 있죠. 첫 번째는 키워드 밀도보다는 자연스러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키워드를 과하게 반복하면은 검색 엔진이 뭐야 이거 스팸이잖아. 그러고 인식을 해버려서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는 제목과 첫 문단, 그리고 중간 소제목, 결론 이렇게 약간 개미같이 자연스럽게 배치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맥이 좀 부자연스러우면 키워드를 몇 가지 핵심으로만 줄이고 의미적인 유사한 단어를 섞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I 상담 솔루션이 있는데 인공지능 상담 플랫폼으로 또 바꿔서 말을 하든지 비슷하게 뭐 AI 채팅 서비스로 바꿔서 말을 하든지 유사한 단어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목 태그와 메타 설명은 요약문처럼 간략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이제 무슨 에세이 쓰듯이 막 200자, 300자 쓰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60자 이내 그리고 150자 내외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클릭을 유도해야 되고 검색 엔진이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키워드를 나열하기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가치 중심으로 문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메타 설명에는 행동 유도 문구라고 이렇게 저희가 블로그를 다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뭐 스펙트라한테 물어보세요. 더 많은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세요라고 하고 클릭하고 하면은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인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퍼머링크라고 검색 엔진한테 신호를 줘야 됩니다. 퍼머링크는 페이지 URL인데요. 검색 엔진이 콘텐츠 주제를 이해하는 핵심 신호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주제 중심의 콘텐츠, 주소일수록 검색 엔진이 더 페이지를 신뢰를 하고 주소에는 반드시 핵심 키워드를 포함해야 되는데요. 단어를 할 때 이제 뭐 AI, 채팅, 솔루션 이렇게 한 번에 하기보단 AI 하이픈 채팅 하이픈 솔루션 그래서 각각의 목적이 있고 이제 주제가 있는 것들을 추천을 합니다. 대신 이제 언더바는 피하는 게 좋고 하이픈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문 키워드를 사용해서 주소 깨짐을 방지하는 게 필수고 가끔 블로그 보다 보면은 이 블로그 주소의 마지막에 막 이렇게 한글로 돼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부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검색 엔진이 이제 인식을 할 때는 깨질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주소를 의미 있게 작성해야지 AI가 읽을 수 있는 점을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머링크는 사용자가 클릭하기 전에 컨텐츠 성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AO 측면에서도 제목이나 메타 설명, 본문 키워드와 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이제 장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중복 콘텐츠와 업데이트 주기입니다. 중복 콘텐츠와 업데이트 주기는 앞단에 말씀한 대로 저희가 뭐 2024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같은 이제 검색 엔진은 새롭고 신뢰한 정보를 선호하기 때문에 예전 글이라도 최신 통계나 사례로 꾸준히 갱신을 해줘야지 인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3년 수치를 2025년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새로운 고객 사례를 고객 사례나 새로운 기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한다면 이제 검색 엔진이 이 사이트는 관리가 좀 잘 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유의를 하셔서 작성을 하신다면 저희 뭐 BC 팀뿐만 아니라 각 팀들이 이제 양질의 블로그 콘텐츠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운전선의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만든 블로그 내용을 좀 예시로 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스크롤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고민이 될 만한 내용을 먼저 시작으로 뭐 아직도 개인 카카오톡에 의존을 하시나요? 라고 이제 고민이 될 것들을 먼저 제공을 한 다음에 코어풀을 소개를 하면서 저희 제품에 대한 차별점을 보여줍니다.